요즘 분위기 심상치 않죠? 투기꾼들. 강남 아파트 반등했다고 하죠. 보유세 이슈 여전 지속 글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재건축 등 아파트값 다시 꿈틀대고 있다. 재건축 집값 20% 내리자 팔렸다. 바닥 다졌나? 매번 바닥이고 매번 꿈틀이죠. 급매물 소진되자 집값 다시 꿈틀. 지금 벌써부터 꿈틀꿈틀 대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렇게 꿈틀댈 상황이냐라고 보면 어때요? 913 대책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 LTV 0% 나왔죠. 그렇죠. 공시가격 9억 이하도 다주택자인 0% 나왔죠. 그리고 1216에서는 15억 초과 주택 구입용 주담대 금지됐다. 저 아파트 대출받아서 사는 거 불가죠. 원래 불가죠. 즉 이렇게 만약에 지금 비싼 가격으로 사고 있다. 그리고 파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부자들 지금 부동산 정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팔고 나간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올까요? 100%? 즉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단 고가에 대해서 혹은 다주택에 대해서. 여기에 추가로 이제 실수요들을 봅시다. 9억 집 사면은 전세자금 대출 회수한다. 무슨 뜻이에요? 전세를 살고 있는데 9억 이상 집을 사야지 라고 미리 계약을 못 해놓는다. 그런 상황이죠. 거의 전세 만기에 닥쳐서 바로 계약해서 들어간다든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9억 이상은 원래 오르면 안 되는 상황이죠. 실수요들 안 되죠. 그 다음에 투기 수요들이 보기에 뭐만 가능해요 그럼? 근데 원래 초고가 아파트들은 갭 투기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원래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 한계가 있는데 갭이 엄청나게 크죠. 한 10억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 뭐예요? 뭐 주인 전세라든가 지인 불러가지고 가족이나 뭐 형제 이런 사람들 전세 놓고서 자금 출처 계획 피해서 따로 또 대출 받고. 원래는 전세 들어오면 근저당 잘 안 나가죠.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 가면서 사고 있었던 거죠. 자금을 마련해서. 그래서 최근에 1216 대책 이후에 오히려 갭 투기 비율이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1216 정책을 했는데도 갭 투기가 증가했다는 건 투기 수요들이 더 산다는 소리네. 이게 아니라 살려는데 그냥 못 사니까 대출 못 받으니까. 예전엔 그냥 대출 받았다가 나중에 전세 났는데 개인이 좀 한 2년 비과세나 뭐 요건 맞추고서 그 다음에 전세를 놨는데 요새는 그게 안 되니까, 자금이 안 되니까 그냥 일단 전세부터 때려놓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야기했듯이 전세가가 오를 상황이 아닌데 계속 전세가 상승이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왔던 이유가 뭐예요? 이직거리 하려고. 그래서 전세가를 예를 들어 10억에서 12억까지 뛰어 올려놓는다. 그럼 한 12억 5천 정도로 해놓고서 집을 산다. 전세를. 그럼 이 정도는 10억일 때 12억 5천으로 전세를 해가지고 자금 출처를 피하려고 그랬으면 굉장히 의심을 받죠. 그런데 여기까지 올려놓고서 이직거리 하면은 자금 출처 계획을 의심 어느 정도 안 받고 피할 수가 있으니까 전세가를 그렇게 띄우려고 한 거잖아요. 초고가 아파트 규제를 하니까. 그 전까지 전세가를 이렇게 띄우려고 했었나요?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가 지금 다주택 규제 계속 늘어나고 있죠. 신탁으로 종부세 절세 못한다. 내년에. 지금 얼마 전에 저희 영상으로 올렸는데 신탁에 규제 들어가는 거죠. 세법 정비한다. 왜? 그 전까지는 3주택인데 신탁으로 하나하나 맡기고 나는 1주택만 가지고 있고 요거 신탁에다 맡기면은 1주택 취급을 받았다. 그래서 종부세, 보유세 등의 엄청난 혜택을 받았는데 이게 2014년에 개정이 됐었죠. 503 때. 근데 이것을 다시 3주택으로 만들겠다.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신탁한테 관리만 맡겼지 그 건물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본인한테 있잖아요. 이익도 본인이 보고.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월세를 맡기든 전세를 받든 그 금액을 내가 받지 신탁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탁에는 신탁 비용만 주고 관리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법은 정비하겠다. 왜 지금까지 정비 안 했어요? 일단 바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세입자들한테 떠넘기니까 임대사업자나 이런 걸로 파악해놓고서 임대사업자 5% 상한이 있으니까 많이 못 올리죠. 인근에서. 떠넘기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인재 신탁 때려잡는 거죠. 법인 인재 때려잡고 신탁 인재 때려잡고 그 다음에 임대에 등록 안 한 임대인들 때려잡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럼 9억 이상 사기가 불가능한데 인서울은 중위 가격이 9억 이상이다. 중위 가격 뭐예요? 100채가 있다. 그러면은 1번부터 50, 51, 99, 100. 그래서 가격 제일 낮은 게 1번이고 가격 제일 비싼 게 100번이다 하면 50번이랑 51번 평균 내서 받은 게 중위 가격이죠. 그러면 중위 가격이 9억 이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사실 이거는 KB 자료고
뭐 감정원 자료에선 8억 정도로 나오는데 하도 9억이라고 하니까 9억이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중위 가격이 9억 이상인데 일단은 보통 실수요들은 전세 살다 들어가잖아요. 월세 살다 갑자기 내 집 마련한다기보다. 근데 9억 이상 집 사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한대요. 그러면 일단 실수요들이 바로 들어가기는 힘들죠. 많이 감소하죠. 아예 만기 시점에만 딱 맞춰서 가든가. 그런 경우 아니면은 굉장히 감소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투기 수요. 원래 투기 과열 지구면은 40% 더하기 9억 이상분에 대해서 20%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지금 50%의 9억 이상분에 대해서 30% 나오죠. 굉장히 많이 줄었다. 특히 15억 이상은 나오지도 않고 투기 과열 지구에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럼 서울의 절반 이상은 거래가 힘든 상황이죠.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9억 이상 집값이 오르는 거는 굉장히 힘들겠죠. 원래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초저금리 시대. 은행에서 증시나 부동산으로 가고 있으면 뭐가 돼야 돼요? 부동자금이 감소해야 하죠. 그런데 부동자금 증가하고 있죠. 근데 증권이랑 부동산 오르고 있는데요. 기사 보면은 대출받아서 주식한 사람들 증가하고 있다 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 연끌 수요 증가했다고 그러죠. 부동자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부동자금이 늘어난다는 게 이게 어디로 흘러들어갈까 걱정할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현금 확보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거 다 대출받아서 사고 있다. 위험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대출은 점점 더 나오지 않겠죠. 연끌 수요 이제 증가했는데 이제 대출 규제 계속 들어가고 있다. 금리 아무리 낮춰봐야 유동성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부동산 쪽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자, 거기다가 지금 실물 경제 계속 위험해지고 있죠. 내수 수출 안 좋으니까 당연히 고용은 안 좋을 수밖에 없고, 특히 심각한 데가 관광 쪽이죠. 혹은 항공 쪽이나.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실물 경제 하방 위험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 실물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디플레 공포가 퍼지고 있다. 즉 실물 경제도 침체되고 있고 유동성도 제한하고 있고 단기 부동자금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현금 확보하고 있죠. 부자들이, 기업들이. 그런데 부동산이 오른다. 자, 경제성장률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지금 구직급여 지급액 1조 넘어갔다. 고용위기 지속되고 있다. 여력이 없죠. 사람들 돈을 못 벌어요. 거기다가 수출 계속 감소하고 있고, 소비자 심리지수 요거 오르긴 올랐는데 이거 재난지원금 효과죠. 결국은 어때요? 결론 첫 번째, 지금 초저금리, 사실은 대출 총량이 규제되고 있죠. 부동자금 흘러 들어온다고 하는데 부동자금이 흘러 들어왔다면 부동자금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근데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현금화하고 있다. 세 번째, 실물 경기 침체 뿐만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다. 이 침체가 지금 재난지원금으로 소비 심리 잠깐 살아난 걸 가지고 이제 다시 뭐 살아났다 하는데 지금 2차 질병 팬데믹 오고 있죠. 그 다음에 고용 아직 회복 안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만은 오른다. 그냥 뭐 지표만 나오면 오른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4억짜리 4건이 거래되다가 15억 한 건만 거래돼도 1억 올랐다, 상승할 바닥 찍었나? 이런 기사들 계속 때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대부분, 특히 거의 리먼 끝나고 한 2013년 넘어서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된 젊은 세대들은 부동산 무조건 불패라고 알고 있으니까 누가 자꾸 떨어진다고 하는데 다시 오른다고 하네? 하면은 그 말만 듣고서 득달같이 달려드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돈 벌 때 못 샀으니까 늦은 것 같고, 항상 지금 그 심리를 계속 유도하고 있다. 근데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 집 사는 것은 담보대출 받고 신용대출 받고 보험 어떻게든 받고 해가지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파는 사람들은 어떻다? 현금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 올라가고 부동산 올라간다고 하는데 단기 부동자금도 같이 증가하고 있죠. 그게 현금화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걸 살 거였으면 부동자금이 줄어들고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지표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6월 그리고 7월 초까지는 이런 기사들이 도배를 할 것이고 아마 그때까지는 오른다는 지표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요. 7월에 분양가 상한제 들어가고 8월에 전매 제한 들어가니까 그 전까지 비싸게 분양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언론들이 계속 띄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청약 받아라 이런 기사들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오래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는데 건설사를 띄우기 위한 마지막 언론들의 가짜뉴스 행진이죠. 실질적으로 한 건만 거래돼도 대문짝만하게 보도하니까, 그러면서 자꾸 심리 유도하니까 정점 찍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되고 거래량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수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지금 서울에 한 근 7만 가구씩 공급 예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봐도 장기적으로 봐도 지금이 가장 마지막으로 호도할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 테니까 미리 속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